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 부모일수록 노년이 가장 춥고 외로운 법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면 내 노후는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내 인생은 당연히 성공한 것이라 굳게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젊은 시절에 뼈 빠지는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을 넘기고 70이 되어 보니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통장에는 당장 밥 굶지 않을 돈이 들어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시립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몫을 톡톡히 하며 잘 살고 있는데도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이 넓은 집안엔 그저 무거운 정막만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왈칵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몸은 아직 멀쩡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막상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기만 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왜 이 껍데기 같은 몸뚱이 하나뿐일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이 먹먹함과 억울함. 혹시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 출근 버스에 몸을 싣고 퇴근하면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던 그 바빴던 시절이 차라리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꽉 찬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셋 중 한 명이 바로 이런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매일같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처량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정답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갑고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노후, 왜 우리는 이토록 뼛속까지 허전한 걸까요? 도대체 수억 원의 돈과 성공한 자식이 안겨주지 못한 진짜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서울대 연구팀이 무려 5년간 시니어들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찾아낸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가 가장 편안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사람은 결코 돈이 가장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돈이 최고라고 말하죠. 노후에는 그저 통장 잔고가 두둑한 게 최고 상팔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시니어 1,200명을 무려 5년 동안 꼼꼼하게 지켜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노후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는 자산의 규모도 아니었고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찾아낸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한 마음의 조건을 단단히 갖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후 만족도가 무려 2.3배나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은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있는가라는 소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상태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통장에 수십억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자식들 재산 싸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음은 생지옥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셈이죠. 반면에 경기도 외곽의 작고 낡은 방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과 환하게 웃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꽉 찬 천국입니다. 돈의 액수가 내 남은 생애의 평화를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아주 다행스럽고도 준엄한 깨달음입니다.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며 굳어졌던 우리의 낡은 생각의 틀을 이제는 과감하게 깨부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지독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0명의 삶을 추적해서 밝혀낸 그 만족도 2.3배의 마법 같은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70이 넘어서 진짜 상팔자 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명절마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남몰래 서운함을 느끼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명절마다 자식들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일수록 마음의 병을 가장 깊게 앓습니다. 70대에 접어든 김 선생님은 명절이나 연휴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슬아의 아들 둘에 딸 하나, 남들 보기엔 부러울 것 없이 셋 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결혼까지 잘 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농사 참 잘 지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먼저 다정한 전화 한 통 없는 아들, 딸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며 너희들 학원비 대고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서운함은 밤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화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오랜 친구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김 선생님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니 컸으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해. 오늘부터 괘씸하다 생각 말고 기대를 싹둑 끊어봐. 오히려 녀석들이 더 보고 싶어질걸?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기대와 집착은 숭고한 사랑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짐이 되고 맙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안 오면 자기들 살기 바쁜가 보다 하며 마음의 문고리를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기대를 버리고 서운한 내색을 거두자 부담감을 덜어낸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편안하게 연락해오고 불쑥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속으로 낳은 피부치에 대한 보상 심리를 훌훌 털어버렸더니 그제야 서로 웃으며 얼굴을 마주보는 진짜 다정한 가족관계가 시작된 셈이죠. 부모 노릇은 이미 1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짝사랑을 멈추고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렸더니 진짜 관계가 시작된 셈이죠. 그런데 자식 관계만큼이나 시니어들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가 지고 텅 빈 집안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지독하고 뼈시린 외로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혼자 밥 먹는 노년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끔찍하게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늙어서 혼자 남겨지면 세상에서 제일 처량하다는 공포 속에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68세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거실에 감도는 서늘한 정막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지독한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매주 반찬을 싸들고 자식들 집을 번갈아가며 기웃거렸죠. 하지만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집이라도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행여나 며느리 심기를 건드릴까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눈치를 봐야 했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손주들 틈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 할수록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과 비참함만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눈물 젖은 밤을 지새운 박 여사님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내 인생을 구걸하지 말자. 이 텅 빈 내 집에서 온전한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자. 그날부터 일상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무조건 운동화 끈을 묶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점심에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성껏 찌개를 끓였습니다.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던 청승맞은 습관을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이 소박한 일상들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기다려지는 나다운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집에서 혼자 즐기는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나 스스로 혼자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자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던 외로움은 어느새 마음을 보듬어주는 고요한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나만의 일상을 즐기게 된 박 여사님은 지옥 같던 고독을 완벽하게 길들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평온해졌다고 해도 당장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이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금세 무서운 무기력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평화를 찾은 마음을 단숨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퇴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3년 안에 몸과 마음이 무섭게 병들어갑니다. 평생을 몸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75세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역이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출근 시간에 쫓겨 아침밥도 거르기 일쑤였는데 막상 남아도는 게 시간뿐인 노년이 되니 갈 곳도 없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나 오늘 도대체 숨 쉬는 것 말고 뭘 했지? 하는 끔찍한 자책감과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적은 돈이 떨어지는 가난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끔찍한 무료함입니다. 사람은 내일 해야 할 일과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살아갈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던 이 선생님을 구한 건 보다 못한 딸의 따끔한 조언이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선생님은 돈이 들거나 거창한 취미 대신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이는 딱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침 먹고 무조건 30분 동안 동네 산책하기, 잠들기 전 노트에 딱 한 줄 일기 쓰기, 일주일에 한 번은 옛날 친구에게 전화하기, 남들이 보면 콧방귀를 낄 만큼 보잘것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과가 선생님의 하루에 뼈대를 만들어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 가려면 오늘 일찍 자야지 하며 내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활기찬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창한 인생의 목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무너져가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워준 겁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들이 내 자존감을 지켜냅니다. 자, 여기까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매서운 노후의 현실을 버틸 수 없죠.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지갑이 비고 몸이 아프면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존엄을 풍파로부터 끝까지 지켜줄 최후의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 수양을 아무리 도인처럼 잘해내더라도 이 5가지가 없으면 70대 이후 노년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평화는 오직 차갑고 든든한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만으로는 절대 배고픔과 추위를 막을 수 없죠. 잔인한 노후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과 인격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5가지 철갑 방패가 있습니다. 첫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내 공간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도 내 문패가 걸린 방 한 칸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둘째, 자다가도 벌떡 깨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를 풀어버리는 빛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자로 다 빠져나가면 그것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월 2추 30만 원짜리 노령연금이라도 좋으니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고정 수입입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들어오는 이 예측 가능한 돈이 노년의 불안을 잠재우는 최고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넷째, 요양원 침대에 묶이지 않고 내 두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기본 건강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할 체력이 아니라 내 밥을 스스로 챙겨 먹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큰 병이 났을 때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해주는 1,000만 원 남짓의 비상금입니다. 이 돈은 존재 자체로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마음의 부적입니다. 이 5가지는 화려한 노후를 위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비바람치는 노년의 현실 속에서 내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존 키트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으며 점검해 보십시오. 이 조건들 중 3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든든한 편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인생의 황혼길을 벼랑 끝으로 망쳐버린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였길래 평온했던 일상을 스스로 부숴버렸던 걸까요? 70세가 넘어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힘들게 쌓아 올린 남은 인생은 그날로 생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더 가지려고 핏대를 세우며 발버둥 칠수록 내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더군요. 전주에 사시는 71세 최 선생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은퇴자금을 모아두었지만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돈을 조금만 더 굴리면 자식들에게 큰 집을 사줄 수 있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투자에 손을 댔다가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허공에 날려버렸죠. 비극은 돈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화병으로 쓰러져 건강마저 잃었고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와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돈 더 벌려다 가족과 건강, 내 영혼까지 전부 파산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인생 전반전이 세상과 싸우며 무언가를 쟁취하는 덧셈의 시간이었다면 60대 이후 인생 후반전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뺏기지 않고 조용히 지켜내는 수성의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상추가 자라는 작은 텃밭 하나, 동네 친구와 두는 바둑 한 판의 여유. 최 선생님은 재산을 다 잃고 좁은 방으로 쫓겨난 뒤늦은 시점에야 큰 욕심을 버리고 이런 일상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다 다 잃어본 자의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노후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새로 이루어내는 거창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더하기를 멈추고 지키기를 시작할 때 진짜 어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아무 큰 병 없이 평범하게 무사히 지나갔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대단한 업적이 없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는 노후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무사히 두 눈을 떴고 따뜻한 밥 한 술을 살에 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목구멍으로 넘기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며 내 삶의 의미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하루를 지켜낸 최고의 인생 승리자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큼 대단한 기적은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엔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깨끗한 백지 한 장을 꺼내보세요. 남의 인생은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 딱 3가지만 천천히 적어 보십시오. 아침마다 달달하게 타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 뜬금없이 안부를 물어주는 오랜 동네 친구, 비록 굽고 쑤시는 무릎이라도 내 의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익숙한 동네 골목길. 이런 시시해 보이는 일상들을 펜으로 꾹꾹 눌러쓰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 노후가 결코 초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뜨겁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조약돌 같은 겁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오늘을 온전히 껴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땀냄새 나는 세월에 존경을 표하며 새롭게 피어날 찬란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감사를 적고 잠자리에 든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 놀라운 마음의 기적을 다음 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